서울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49제인 다음 주 월요일, 광주 전남에서도 교사들이 단체 행동과 대규모 추모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국내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교통 분야 복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목포와 진도 등 전남 곳곳에서 국내외 수목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청 스쿼시팀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제를 맞아 열리는 교사들의 추모 집회에 광주 전남 지역 교사들도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면서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평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며 교장들도 지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사흘 앞둔 오늘, 검은 옷을 입은 교장들이 시교육청에 모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분을 기리면서 간단히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묵념. 교사들이 재량 휴업, 연가 사용 등으로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제동을 걸기 시작하자 일부 학교장들이 나선 겁니다. 이들은 징계를 운운하는 교육부가 오히려 교장과 교사들을 이간질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집단 행동은 교육권과 배움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들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교장들과 교사들을 겁박하고 있는 정말 개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광주 지역 38개 학교 교장들이 평교사들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월요일 집회 참석을 위해 학교 차원의 재량 휴업을 결정한 곳도 6개 학교나 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 하루 광주 지역 교사 2천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법 해석이 담긴 교육부 공문에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밝혔지만 단순 게시용으로 각 학교에 내려보냈던 공문을 정식 접수 공문의 성격으로 다시 보내 교사들이 강제로 내용을 확인하게끔 했습니다. 교육부 공문을 원칙을 그대로 안내한 거는 학교에서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인 거지.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없지만 전남도 교육청 앞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1,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징계를 우려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아지면서 추모 행사를 앞두고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완도군이 전남에서 처음으로 군내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무료 대중교통을 통해 교통 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섬마을을 출발한 군내버스가 완도 버스터미널에 도착합니다. 대중교통인 완도 군내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화된 첫날, 승객들의 얼굴에도 여유가 넘칩니다. 신지면에 오면서 보니까 일전 10원도 안 받고 다 오르는데 그 정말로 우리나라가 그같이 잘 더 좁디다. 무료버스로 한다게 사람도 더 많은 것 하겠고 나 보기.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버스기사들도 어르신 승객들에게 요금을 받는 수고를 덜고 안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요금에 신경 안 쓰고 손님들의 이제 안전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좀 더 많이 편해졌습니다. 완도군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군내버스는 8개 업체가 68개 노선에 3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연간 70만 명 정도로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들입니다. 군내버스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42억 원. 갈수록 이용객은 줄고 배차도 줄면서 실제 이용객인 교통약자들의 불편만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완도군은 의회와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근 조례를 제정하고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최초, 전국에서 경북 청송군 이후 2번째입니다. 배려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국민에 대한 교통 편익 제공이라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도 군내버스가 무료 운행되면서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어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편의점이 있어 어른들이 좀 자주 시장을 이용해 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 상인들로서. 완도군은 무료 버스 이용 성과를 분석해 탄소 중립 정책과 버스 노선 효율화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2023 전남국제 수묵비엔날레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목포와 진도 등 전남 곳곳에서 전통 수묵은 물론이고 수묵을 새롭게 해석한 국내의 작품들을 61일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화면 위에 살아있는 듯 힘차게 튀어오르는 검은 먹. 6명의 작가가 미디어 아트로 채운 수묵의 공간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주 전시관 중 한 곳으로 미디어 아트뿐 아니라 다양한 기법의 수묵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검은 먹을 이용한 전통 수묵화부터 채색화, 독특한 질감을 선보이는 작품들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전시 감상을 통해 현대의 수묵화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료와 만나고 장르를 확장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3회째로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숭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개막한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미래 세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수묵 체험 행사들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이런 거 평소에는 잘 못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거 해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61일간의 대장정을 알리는 개막식은 목포에서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BTS의 한복 정장을 만들었던 김리을 디자이너의 수묵과 현대 디자인이 어우러진 패션쇼를 시작으로 홍보대사인 송가인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10월 말까지 2달 동안 열리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에는 19개국 190여 명의 작가의 작품 350여 점이 전시됩니다. 목포와 진도의 6개 관에서 주 전시를 볼 수 있고 해남 등 14개 시군에서도 기념전이 열려 전남 곳곳에서 수묵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청사 개청식이 오늘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청사는 동부 출장소로 출발한 뒤 동부 지역 본부로 개편됐으며 이번에 4국 13개 부서 체제를 갖추고 최근 청사 완공과 부서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동부청사에는 스마트 민원실, 다목적 대강당, 북카페, 숲쉼터 등 소통과 휴식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목포발전 시민 대토론회가 목포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북한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목포 지역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도시 발전과 지역 경제, 문화예술 관광,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에 전남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체전을 위해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해 파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전남도청 스쿼시팀을 최다운 앵커가 만나고 왔습니다. 전남도청 여자 스쿼시팀이 전국체전을 대비해 맹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큰 파열음이 계속 울리며 랠리가 이어집니다. 선수들은 드라이브샷과 드롭샷 등 다양한 기술도 훈련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선수들은 사방이 벽인 이 좁은 공간에서 시속 50km에 달하는 공을 치고받으며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2회전에 탈락한 전남도청 스쿼시팀. 올해는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 전남에서 하는 경기만큼 저희 목표는 우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선수들의 신고조화가 잘 이루어진 만큼 역시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일단은 언니로서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고 동생들을 잘 이끌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동안 광주와 광양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훈련을 해야 했던 전남도청 스쿼시팀. 나주에도 스쿼시 전용 경기장이 생기면서 선수들의 전국체전 준비가 수월해졌습니다. 스쿼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체력 훈련적인 부분에서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네.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전남 대표로 출전하는 스쿼시팀의 힘찬 스윙을 기대해 봅니다. 전남도청 스쿼시 화이팅!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졌지만 아직 한낮에는 덥습니다. 주말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을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9월로 접어들면서 본격 가을철이 시작됐지만 날씨는 아직 여름색이 더 짙습니다. 밤사이엔 서늘하게 느껴지다가도 낮 동안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맘때 30도를 밑돌았던 평년 기온과 비교해보면 3도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비가 갠 오늘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천변 쪽이나 이쪽은 아직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산책하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달 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밖에 나오면 아침하고 저녁에는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밤사이 더위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좀 더 선선해졌으면 좋겠다 싶으시죠? 이번 주말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중기예보를 보더라도 9월 상순까지는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대부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지만 내일 오전 시간당 30에서 60mm의 세찬 비가 내리면서 12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에서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11호 태풍 하이쿠이와 12호 태풍 기러기가 북상 중입니다. 두 태풍 모두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내륙을 향해 서진하는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남해안 지역에서는 순간 풍속 시속 55k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전국 친환경 농업인 만여 명이 참가하는 2023 한국 친환경 농업인 전국대회가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해남에서 열립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와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전국대회는 친환경 홍보전시관이 운영되는 국내 최대 친환경 농업 전시회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친환경 농업인 전국대회는 시도별로 경연제로 운영되는데 올해는 개최 시군 공모를 거쳐 해남군이 선정됐습니다. 한국섬진흥원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섬진흥원 갤러리는 1층부터 4층까지 층별 공간을 활용해 주제관과 휴식 공간, 한섬원 브랜드관, 이달의 섬과 기념품 전시관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갤러리 개관에 맞춰 김은옥 전남 여성미술작가 회장 전시회를 올 연말까지 열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도로에서 골목을 빠져나오던 승용차가 또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가로등 전멸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진도군 임해면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60대 남성이 SUV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목포와 군산을 아우르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개국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개국을 통해 선박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기능을 향상시키고 광역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해양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협동조합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 영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8일까지 2023년 협동조합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 뒤 인사노무와 세무회계, 법률 법무 분야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협동조합은 모두 1,411개로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입니다.